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인의 기준은 현재는 65세 이상인데 최근에는 인제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연장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의 성에 대해서 과거에는 저 노인네 주책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활발하게 성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소니 킨이 84세, 피카소가 90세로 적혀 있습니다. 안소니 킨과 피카소는 이 나이에 자녀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활발한 성생활을 80대, 90대에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60대 초반에는 84.6%, 70대 초반에는 61.9%, 80대 초반에는 36.8%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중년이라고 하면 대개 45세에서 64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중년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성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노년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때문에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다양한 만성 질환들이 동반이 되고요. 또 뇌졸중, 심근경색 그런 어떤 장애가 또 발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0세 이상을 넘어가면 노인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 남편들이 일찍 사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 파트너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노년기에는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남성 노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남성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이제 저하가 되죠. 그래서 성욕이 감소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발기부전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죠. 이러한 인식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성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질 속에 윤활액도 잘 안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인제 삽입 성교를 하게 되면 통증을 좀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아그라라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시알리스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저용량으로 매일 아침 비타민 먹듯이 먹으면은 젊었을 때 발기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방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전에는 이게 약값이 비쌌는데 최근에 복제약들이 나오면서 약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전혀 부담이 안 될 정도의 약값이고요. 이런 종이 형태로 나와서 입에 넣어가지고 녹여서 바로 사용하는 그런 간편한 형태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먹는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주사약이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주사약을 사용하는데요. 이 주사만을 보시면 굉장히 얇아서 본인이 스스로 주사를 놓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비아그라가 나왔을 때는 잘못 먹었다. 큰일 난다 이러한 보도들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발기 유발제들은 굉장히 안전한 약에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장약을 드시는 경우는 그 담당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를 해서 먹어도 되는지만 확인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이 가능합니다. 여성 노인들도 남성의 비아그라와 같은 그 혁명적인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 여성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성 노인들은 보충적인 윤활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발라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촉감을 유지할 수 있고요. 성교 통증은 거의 다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먹는 발기 유발제 대신에 다른 거를 자꾸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뱀탕, 보약,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게 거의 다 없어졌죠. 왜냐하면 더 효과 좋고 간편한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도 이런 발기 유발제를 팔고 있는데 정품이다. 그래 가지고 파는데 조사를 해보면 100% 가짜 약입니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약들은 거기에 함유된 용량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절대로 인터넷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동네 병원에 가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아주 편안하게 다 처방해 줍니다. 요새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많이 처방 받으시는데요. 얼마든지 그래서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남성분들은 비뇨기약과를 가셔야 되고 여성분들은 산부인과를 가셔야 됩니다. 가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것은 부부 사이에 어떤 성에 대한 이런 좀 기준이 서로 다르다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의학적인 전문적인 문제는 비뇨기약과나 산부인과로 가시면 되고 성상담이나 교육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새 보면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결혼 예비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부부 학교 전문적으로 하는 그쪽에 연락을 하면 되는데 대한성악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10분 차이의 비극 M으로 극복하자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에 삽입에서 사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사를 해보면 그게 평균 5분에서 6분입니다. 남성이 삽입을 해서 성생활을 시작했는데 5분에서 6분이면 욕이죠. 그럼 남자는 충분히 만족하고 사정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이 여성의 경우에는 5분에서 6분 갖고는 도저히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애무는 길게 하고 삽입은 늦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무를 해서 한 분의 아내가 13분 거기 고점에 도달할 때 타이밍을 맞춰서 삽입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때 삽입을 하라는 신호는 아내의 사인이 떨어져야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그날 끝까지 사인이 안 들어오면 애무하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애무를 길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애무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애무의 핵심은 음액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성에 있어서 음액은 남성 성기의 단위 면적당 성적 예민하기가 200배입니다. 그 200배는 정말 핵폭탄급 성감대라는 뜻입니다. 잘 자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질이 있고 요도가 있습니다. 요도 위쪽에 있는 데가 음액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너스 포인트는 GSPOT인데요. GSPOT 이질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액을 충분히 자극해서 여성이 흥분을 하면 그 다음에 G스팟도 흥분이 되기 때문에 저기를 자극해주는 겁니다. 이 손가락을 2마디를 넣어줍니다. 위쪽이 거기에 G스팟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부드럽게 자극을 해주면 성적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포인트가 음액과 G스팟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기 삽입만이 섹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해방이 되면 정말 새롭고 풍부한 섹스의 세계가 열린다. 성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키스하는 거, 애무하는 거, 포옹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아주 좋은 성생활의 하나로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인데요. 막 흔들립니다. 그 음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자극을 하면 되는데 이때 남편이 좀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성을 잘 하려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운동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걷는 거, 달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중년부터 계속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성생활에 있어서는 케겔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케겔 운동은 여기 보시면 여성의 경우는 요실금 치료나 오르가즘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남성의 경우는 조루를 방지하거나 발기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항문에 빨대가 꽂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대가 꽂혀 있고 그 빨대를 통해서 물을 쭉 빨아들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른데 굳이 힘주지 말고 이 항문을 통해서 쭉 빨아들이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5초간 유지하는 건데요. 얼굴이 빨개질 필요도 없고 막 몸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골반 저근만 딱 조이는 그런 운동을 계속해주면 성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보면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의 질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좌우하니까 친밀감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면 중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성기능 장애의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데 걷기, 달리기, KL 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발기부전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뭐 딴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잘 해결을 하고요. 또 중년 여성에서는 성교통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활제를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애무를 하면 성생활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고요. 중년에는 이제 성적으로도 흥미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성적 호기심이 유발되도록 성생활의 창조적인 변화를 자꾸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기능은 높아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마음을 맞춰서 열심히 성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장애를 입고 나면 마비가 오고 팔다리도 힘들고 또 휠체어를 타고 뭐 그런 상황에서 아우 내가 뭐 성생활을 하겠나 이런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잘 면담을 해보면 그 안에 정말 성생활을 하고 싶은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실제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성재활입니다. 사실 많은 성의 문제는 특히 이제 장애를 입고 나서의 성의 문제는 그 마음의 인식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의학적인 접근보다는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형제마을 교육은 뭐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상담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해서 국립재활원에서는 부부 캠프를 갑니다. 2박 3일 캠프를 가서 거기서 이제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어떻게 이게 증진할 건지, 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진짜 성생활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러한 캠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국립병원 안에 성재활 실습실을 운영하는데 그 실습실에서는 성생활을 직접 해보고 뭐가 문제였는지 그걸 해결하는 걸 도와드리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성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용감하게 도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말씀드리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잘 유지되면 노년기에도 성생활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성생활은 당연히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성생활을 다시 하는 분들이 있고 그 성생활의 질도 장애를 입기 전에 부부의 성생활의 질과 거의 유사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받으셔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 국립재활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인의 기준은 현재는 65세 이상인데 최근에는 이제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연장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의 성에 대해서 과거에는 저 노인네 주책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활발하게 성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소니 킨이 84세 피카소가 90세로 적혀 있습니다.
안소니 킹과 피카소는 이 나이에 자녀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활발한 성생활을 80대, 90대에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60대 초반에는 84.6%, 70대 초반에는 61.9%, 80대 초반에는 36.8%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중년이라고 하면 대개 45세에서 64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중년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성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노년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때문에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다양한 만성 질환들이 동반이 되고요. 또 뇌졸중, 심근경색 그런 어떤 장애가 또 발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0세 이상을 넘어가면 노인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 남편들이 일찍 사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 파트너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노년기에는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남성 노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남성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이제 저하가 되죠. 그래서 성욕이 감소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발기부전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죠. 이러한 인식들 때문에 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성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질 속에 윤활액도 잘 안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인제 삽입 성교를 하게 되면 통증을 좀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아그라라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시알리스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저용량으로 매일 아침 비타민 먹듯이 먹으면은 젊었을 때 발기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방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전에는 이게 약값이 비쌌는데 최근에 복제약들이 나오면서 약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전혀 부담이 안 될 정도의 약값이고요. 이런 종이 형태로 나와서 입에 넣어가지고 녹여서 바로 사용하는 그런 간편한 형태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먹는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주사약이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주사약을 사용하는데요. 이 주사만을 보시면 굉장히 얇아서 본인이 스스로 주사를 놓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비아그라가 나왔을 때는 잘못 먹었다. 큰일 난다 이러한 보도들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발기 유발제들은 굉장히 안전한 약에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장약을 드시는 경우는 그 담당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를 해서 먹어도 되는지만 확인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이 가능합니다. 여성 노인들도 남성의 비아그라와 같은 그 혁명적인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 여성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성 노인들은 보충적인 윤활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발라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촉감을 유지할 수 있고요. 성교 통증은 거의 다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먹는 발기 유발제 대신에 다른 거를 자꾸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뱀탕, 보약,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게 거의 다 없어졌죠. 왜냐하면 더 효과 좋고 간편한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도 이런 발기 유발제를 팔고 있는데 정품이다. 그래 가지고 파는데 조사를 해보면 100% 가짜 약입니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약들은 거기에 함유된 용량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절대로 인터넷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동네 병원에 가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아주 편안하게 다 처방해 줍니다. 요새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많이 처방받으시는데요. 얼마든지 그래서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남성분들은 비뇨기약과를 가셔야 되고 여성분들은 산부인과를 가셔야 됩니다. 가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것은 부부 사이에 어떤 성에 대한 이런 좀 기준이 서로 다르다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의학적인 전문적인 문제는 비뇨기약과나 산부인과로 가시면 되고 성상담이나 교육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새 보면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결혼 예비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부부 학교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양한 주제 중에 성에 대한 주제가 꼭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상담과 교육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성의 문제를 가지고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성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쪽에 연락을 하면 되는데 대한성악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10분 차이의 비극 M으로 극복하자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에 삽입에서 사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사를 해보면 그게 평균 5분에서 6분입니다. 남성이 삽입을 해서 성생활을 시작했는데 5분에서 6분이면 욕이죠. 그럼 남자는 충분히 만족하고 사정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이 여성의 경우에는 5분에서 6분 갖고는 도저히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애무는 길게 하고 삽입은 늦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무를 해서 한 분의 아내가 13분 거기 고점에 도달할 때 타이밍을 맞춰서 삽입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때 삽입을 하라는 신호는 아내의 사인이 떨어져야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그날 끝까지 사인이 안 들어오면 애무하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애무를 길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애무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애무의 핵심은 음액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성에 있어서 음액은 남성 성기의 단위 면적당 성적 예민하기가 200배입니다. 그 200배는 정말 핵폭탄급 성감대라는 뜻입니다. 잘 자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질이 있고 요도가 있습니다. 요도 위쪽에 있는 데가 음액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너스 포인트는 GSPOT인데요. GSPOT 이질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액을 충분히 자극해서 여성이 흥분을 하면 그 다음에 G스팟도 흥분이 되기 때문에 저기를 자극해주는 겁니다. 이 손가락을 2마디를 넣어줍니다. 위쪽이 거기에 G스팟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부드럽게 자극을 해주면 성적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포인트가 음액과 G스팟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기 삽입만이 섹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해방이 되면 정말 새롭고 풍부한 섹스의 세계가 열린다. 성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키스하는 것, 애무하는 것, 포옹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아주 좋은 성생활의 하나로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인데요. 막 흔들립니다. 그 음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자극을 하면 되는데 이때 남편이 좀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성을 잘 하려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운동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걷는 거, 달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중년부터 계속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성생활에 있어서는 케겔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케겔 운동은 여기 보시면 여성의 경우는 요실금 치료나 오르가즘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대가 꽂혀 있고 그 빨대를 통해서 물을 쭉 빨아들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른데 굳이 힘주지 말고 이 항문을 통해서 쭉 빨아들이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5초간 유지하는 건데요. 얼굴이 빨개질 필요도 없고 막 몸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골반 저근만 딱 조이는 그런 운동을 계속해주면 성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보면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의 질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좌우하니까 친밀감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면 중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성기능 장애의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데 걷기, 달리기, KL 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발기부전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뭐 딴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잘 해결을 하고요. 또 중년 여성에서는 성교통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활제를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애무를 하면 성생활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고요. 중년에는 이제 성적으로도 흥미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성적 호기심이 유발되도록 성생활의 창조적인 변화를 자꾸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기능은 높아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마음을 맞춰서 열심히 성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장애를 입고 나면 마비가 오고 팔다리도 힘들고 또 휠체어를 타고 뭐 그런 상황에서 아우 내가 뭐 성생활을 하겠나 이런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잘 면담을 해보면 그 안에 정말 성생활을 하고 싶은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실제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성재활입니다. 사실 많은 성의 문제는 특히 이제 장애를 입고 나서의 성의 문제는 그 마음의 인식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의학적인 접근보다는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형제마을 교육은 뭐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상담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해서 국립재활원에서는 부부 캠프를 갑니다. 2박 3일 캠프를 가서 거기서 이제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어떻게 이게 증진할 건지, 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진짜 성생활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러한 캠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국립병원 안에 성재활 실습실을 운영하는데 그 실습실에서는 성생활을 직접 해보고 뭐가 문제였는지 그걸 해결하는 걸 도와드리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용감하게 도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말씀드리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잘 유지되면 노년기에도 성생활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성생활은 당연히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성생활을 다시 하는 분들이 있고 그 성생활의 질도 장애를 입기 전에 부부의 성생활의 질과 거의 유사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받으셔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 국립재활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인의 기준은 현재는 65세 이상인데 최근에는 인제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연장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의 성에 대해서 과거에는 저 노인네 주책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활발하게 성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소니 킨이 84세 피카소가 90세로 적혀 있습니다. 안소니 킹과 피카소는 이 나이에 자녀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활발한 성생활을 80대, 90대에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60대 초반에는 84.6%, 70대 초반에는 61.9%, 80대 초반에는 36.8%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중년이라고 하면 대개 45세에서 64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중년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성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노년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때문에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다양한 만성 질환들이 동반이 되고요. 또 뇌졸중, 심근경색 그런 어떤 장애가 또 발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0세 이상을 넘어가면 노인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 남편들이 일찍 사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 파트너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노년기에는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남성 노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남성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이제 저하가 되죠. 그래서 성욕이 감소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발기부전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죠. 이러한 인식들 때문에 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성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질 속의 윤활액도 잘 안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인제 삽입 성교를 하게 되면 통증을 좀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아그라라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시알리스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저용량으로 매일 아침 비타민 먹듯이 먹으면은 젊었을 때 발기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방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전에는 이게 약값이 비쌌는데 최근에 복제약들이 나오면서 약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전혀 부담이 안 될 정도의 약값이고요. 이런 종이 형태로 나와서 입에 넣어가지고 녹여서 바로 사용하는 그런 간편한 형태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먹는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주사약이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주사약을 사용하는데요. 이 주사만을 보시면 굉장히 얇아서 본인이 스스로 주사를 놓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비아그라가 나왔을 때는 잘못 먹었다. 큰일 난다 이러한 보도들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발기 유발제들은 굉장히 안전한 약에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장약을 드시는 경우는 그 담당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를 해서 먹어도 되는지만 확인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이 가능합니다. 여성 노인들도 남성의 비아그라와 같은 그 혁명적인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 여성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성 노인들은 보충적인 윤활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발라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촉감을 유지할 수 있고요. 성교 통증은 거의 다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먹는 발기 유발제 대신에 다른 거를 자꾸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뱀탕, 보약,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게 거의 다 없어졌죠. 왜냐하면 더 효과 좋고 간편한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도 이런 발기 유발제를 팔고 있는데 정품이다. 그래 가지고 파는데 조사를 해보면 100% 가짜 약입니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약들은 거기에 함유된 용량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절대로 인터넷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동네 병원에 가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아주 편안하게 다 처방해 줍니다. 요새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많이 처방받으시는데요. 얼마든지 그래서 처방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남성분들은 비뇨기약과를 가셔야 되고 여성분들은 산부인과를 가셔야 됩니다. 가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것은 부부 사이에 어떤 성에 대한 이런 좀 기준이 서로 다르다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의학적인 전문적인 문제는 비뇨기학과나 산부인과로 가시면 되고 성상담이나 교육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새 보면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결혼 예비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부부 학교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양한 주제 중에 성에 대한 주제가 꼭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상담과 교육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성의 문제를 가지고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성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쪽에 연락을 하면 되는데 대한성악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10분 차이의 비극 M으로 극복하자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에 삽입에서 사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사를 해보면 그게 평균 5분에서 6분입니다. 남성이 삽입을 해서 성생활을 시작했는데 5분에서 6분이면 욕이죠. 그럼 남자는 충분히 만족하고 사정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이 여성의 경우에는 5분에서 6분 갖고는 도저히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애무는 길게 하고 삽입은 늦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무를 해서 한 분의 아내가 13분 거기 고점에 도달할 때 타이밍을 맞춰서 삽입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때 삽입을 하라는 신호는 아내의 사인이 떨어져야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그날 끝까지 사인이 안 들어오면 애무하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애무를 길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애무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애무의 핵심은 음액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성에 있어서 음액은 남성 성기의 단위 면적당 성적 예민하기가 200배입니다. 그 200배는 정말 핵폭탄급 성감대라는 뜻입니다. 잘 자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질이 있고 요도가 있습니다. 요도 위쪽에 있는 데가 음액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너스 포인트는 GSPOT인데요. GSPOT 이 질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액을 충분히 자극해서 여성이 흥분을 하면 그 다음에 G스팟도 흥분이 되기 때문에 저기를 자극해주는 겁니다. 이 손가락을 2마디를 넣어줍니다. 위쪽이 거기에 G스팟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부드럽게 자극을 해주면 성적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포인트가 음액과 G스팟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기 삽입만이 섹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해방이 되면 정말 새롭고 풍부한 섹스의 세계가 열린다. 성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키스하는 것, 애무하는 것, 포옹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아주 좋은 성생활의 하나로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인데요. 막 흔들립니다. 그 음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자극을 하면 되는데 이때 남편이 좀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성을 잘 하려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운동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걷는 거, 달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중년부터 계속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성생활에 있어서는 케겔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케겔 운동은 여기 보시면 여성의 경우는 요실금 치료나 오르가즘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남성의 경우는 조루를 방지하거나 발기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항문에 빨대가 꽂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대가 꽂혀 있고 그 빨대를 통해서 물을 쭉 빨아들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른데 굳이 힘주지 말고 이 항문을 통해서 쭉 빨아들이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5초간 유지하는 건데요.
얼굴이 빨개질 필요도 없고 막 몸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골반 저근만 딱 조이는 그런 운동을 계속해주면 성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보면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의 질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좌우하니까 친밀감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면 중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뭐 딴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잘 해결을 하고요. 또 중년 여성에서는 성교통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활제를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애무를 하면 성생활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고요. 중년에는 이제 성적으로도 흥미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성적 호기심이 유발되도록 성생활의 창조적인 변화를 자꾸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기능은 높아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마음을 맞춰서 열심히 성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장애를 입고 나면 마비가 오고 팔다리도 힘들고 또 휠체어를 타고 뭐 그런 상황에서 아우 내가 뭐 성생활을 하겠나 이런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잘 면담을 해보면 그 안에 정말 성생활을 하고 싶은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실제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성재활입니다. 사실 많은 성의 문제는 특히 이제 장애를 입고 나서의 성의 문제는 그 마음의 인식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의학적인 접근보다는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형제마을 교육은 뭐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상담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해서 국립재활원에서는 부부 캠프를 갑니다. 2박 3일 캠프를 가서 거기서 이제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어떻게 이게 증진할 건지, 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진짜 성생활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러한 캠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국립병원 안에 성재활 실습실을 운영하는데 그 실습실에서는 성생활을 직접 해보고 뭐가 문제였는지 그걸 해결하는 걸 도와드리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성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용감하게 도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말씀드리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잘 유지되면 노년기에도 성생활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성생활은 당연히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성생활을 다시 하는 분들이 있고 그 성생활의 질도 장애를 입기 전에 부부의 성생활의 질과 거의 유사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받으셔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 국립재활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인의 기준은 현재는 65세 이상인데 최근에는 이제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연장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의 성에 대해서 과거에는 저 노인네 주책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14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중년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성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노년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때문에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다양한 만성 질환들이 동반이 되고요. 또 뇌졸중, 심근경색 그런 어떤 장애가 또 발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0세 이상을 넘어가면 노인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 남편들이 일찍 사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 파트너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노년기에는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남성 노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남성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인제 저하가 되죠. 그래서 성욕이 감소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발기부전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죠. 이러한 인식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성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질 속에 윤활액도 잘 안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인제 삽입 성교를 하게 되면 통증을 좀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아그라라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시알리스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저용량으로 매일 아침 비타민 먹듯이 먹으면은 젊었을 때 발기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방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전에는 이게 약값이 비쌌는데 최근에 복제약들이 나오면서 약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전혀 부담이 안 될 정도의 약값이고요. 이런 종이 형태로 나와서 입에 넣어가지고 녹여서 바로 사용하는 그런 간편한 형태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먹는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주사약이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주사약을 사용하는데요. 이 주사만을 보시면 굉장히 얇아서 본인이 스스로 주사를 놓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비아그라가 나왔을 때는 잘못 먹었다. 큰일 난다 이러한 보도들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발기 유발제들은 굉장히 안전한 약에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장약을 드시는 경우는 담당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를 해서 먹어도 되는지만 확인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이 가능합니다. 여성 노인들도 남성의 비아그라와 같은 혁명적인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 여성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성 노인들은 보충적인 윤활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발라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촉감을 유지할 수 있고요. 성교 통증은 거의 다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먹는 발기 유발제 대신에 다른 거를 자꾸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뱀탕, 보약,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게 거의 다 없어졌죠. 왜냐하면 더 효과 좋고 간편한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제 인터넷으로도 이런 발기 유발제를 팔고 있는데 정품이다. 그래 가지고 파는데 조사를 해보면 100% 가짜 약입니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약들은 거기에 함유된 용량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절대로 인터넷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동네 병원에 가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아주 편안하게 다 처방해 줍니다. 요새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많이 처방받으시는데요. 얼마든지 그래서 처방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남성분들은 비뇨기약과를 가셔야 되고 여성분들은 산부인과를 가셔야 됩니다. 가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것은 부부 사이에 어떤 성에 대한 이런 좀 기준이 서로 다르다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의학적인 전문적인 문제는 비뇨기약과나 산부인과로 가시면 되고 성상담이나 교육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새 보면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결혼 예비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부부 학교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양한 주제 중에 성에 대한 주제가 꼭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상담과 교육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성의 문제를 가지고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성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쪽에 연락을 하면 되는데 대한성악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10분 차이의 비극 M으로 극복하자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에 삽입에서 사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사를 해보면 그게 평균 5분에서 6분입니다. 남성이 삽입을 해서 성생활을 시작했는데 5분에서 6분이면 욕이죠. 그럼 남자는 충분히 만족하고 사정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이 여성의 경우에는 5분에서 6분 갖고는 도저히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애무는 길게 하고 삽입은 늦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무를 해서 한 분의 아내가 13분 거기 고점에 도달할 때 타이밍을 맞춰서 삽입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때 삽입을 하라는 신호는 아내의 사인이 떨어져야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그날 끝까지 사인이 안 들어오면 애무하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애무를 길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애무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애무의 핵심은 음의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성에 있어서 음액은 남성 성기의 단위 면적당 성적 예민하기가 200배입니다. 그 200배는 정말 핵폭탄급 성감대라는 뜻입니다. 잘 자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질이 있고 요도가 있습니다. 요도 위쪽에 있는 데가 음액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너스 포인트는 GSPOT인데요. GSPOT 이 질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액을 충분히 자극해서 여성이 흥분을 하면 그 다음에 G스팟도 흥분이 되기 때문에 저기를 자극해주는 겁니다. 이 손가락을 두 마디를 넣어줍니다. 위쪽이 거기에 G스팟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부드럽게 자극을 해주면 성적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포인트가 음액과 G스팟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기 삽입만이 섹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해방이 되면 정말 새롭고 풍부한 섹스의 세계가 열린다. 성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키스하는 거, 애무하는 거, 포옹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아주 좋은 성생활의 하나로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인데요. 막 흔들립니다. 그 음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자극을 하면 되는데 이때 남편이 좀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성을 잘 하려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운동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걷는 거, 달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중년부터 계속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성생활에 있어서는 케겔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케겔 운동은 여기 보시면 여성의 경우는 요실금 치료나 오르가즘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남성의 경우는 조루를 방지하거나 발기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항문에 빨대가 꽂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대가 꽂혀 있고 그 빨대를 통해서 물을 쭉 빨아들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른데 굳이 힘주지 말고 이 항문을 통해서 쭉 빨아들이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5초간 유지하는 건데요. 얼굴이 빨개질 필요도 없고 막 몸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골반 저근만 딱 조이는 그런 운동을 계속해주면 성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보면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의 질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좌우하니까 친밀감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면 중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성기능 장애의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데 걷기, 달리기, KL 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발기부전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뭐 딴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잘 해결을 하고요. 또 중년 여성에서는 성교통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활제를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애무를 하면 성생활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고요. 중년에는 이제 성적으로도 흥미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성적 호기심이 유발되도록 성생활의 창조적인 변화를 자꾸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기능은 높아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마음을 맞춰서 열심히 성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장애를 입고 나면 마비가 오고 팔다리도 힘들고 또 휠체어를 타고 그런 상황에서 아우 내가 성생활을 하겠나 이런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잘 면담을 해보면 그 안에 정말 성생활을 하고 싶은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실제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성재활입니다. 사실 많은 성의 문제는 특히 이제 장애를 입고 나서의 성의 문제는 그 마음의 인식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의학적인 접근보다는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형제마을 교육은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상담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해서 국립재활원에서는 부부 캠프를 갑니다. 2박 3일 캠프를 가서 거기서 이제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어떻게 이게 증진할 건지, 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진짜 성생활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러한 캠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국립병원 안에 성재활 실습실을 운영하는데 그 실습실에서는 성생활을 직접 해보고 뭐가 문제였는지 그걸 해결하는 걸 도와드리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성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용감하게 도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말씀드리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잘 유지되면 노년기에도 성생활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성생활은 당연히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성생활을 다시 하는 분들이 있고 그 성생활의 질도 장애를 입기 전에 부부의 성생활의 질과 거의 유사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받으셔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 국립재활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인의 기준은 현재는 65세 이상인데 최근에는 이제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연장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의 성에 대해서 과거에는 저 노인 내 주책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활발하게 성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소니 킨이 84세 피카소가 90세로 적혀 있습니다. 안소니 킨과 피카소는 이 나이에 자녀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활발한 성생활을 80대, 90대에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60대 초반에는 84.6%, 70대 초반에는 61.9%, 80대 초반에는 36.8%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중년이라고 하면 대개 45세에서 64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중년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성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노년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때문에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다양한 만성 질환들이 동반이 되고요. 또 뇌졸중, 심근경색 그런 어떤 장애가 또 발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0세 이상을 넘어가면 노인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 남편들이 일찍 사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 파트너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노년기에는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남성 노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남성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이 이제 저하가 되죠. 그래서 성욕이 감소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발기부전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죠. 이러한 인식들 때문에
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성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질 속의 윤활액도 잘 안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인제 삽입 성교를 하게 되면 통증을 좀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아그라라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시알리스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저용량으로 매일 아침 비타민 먹듯이 먹으면은 젊었을 때 발기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방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전에는 이게 약값이 비쌌는데 최근에 복제약들이 나오면서 약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전혀 부담이 안 될 정도의 약값이고요. 이런 종이 형태로 나와서 입에 넣어가지고 녹여서 바로 사용하는 그런 간편한 형태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먹는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주사약이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주사약을 사용하는데요. 이 주사만을 보시면 굉장히 얇아서 본인이 스스로 주사를 놓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비아그라가 나왔을 때는 잘못 먹었다. 큰일 난다 이러한 보도들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발기 유발제들은 굉장히 안전한 약에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장약을 드시는 경우는 그 담당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를 해서 먹어도 되는지만 확인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이 가능합니다. 여성 노인들도 남성의 비아그라와 같은 그 혁명적인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 여성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성 노인들은 보충적인 윤활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발라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촉감을 유지할 수 있고요. 성교 통증은 거의 다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먹는 발기 유발제 대신에 다른 거를 자꾸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뱀탕, 뭐 보약,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게 거의 다 없어졌죠. 왜냐하면 더 효과 좋고 간편한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도 이런 발기 유발제를 팔고 있는데 정품이다. 그래 가지고 파는데 조사를 해보면 100% 가짜 약입니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약들은 거기에 함유된 용량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절대로 인터넷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동네 병원에 가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아주 편안하게 다 처방해 줍니다. 요새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많이 처방 받으시는데요. 얼마든지 그래서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남성분들은 비뇨기약과를 가셔야 되고 여성분들은 산부인과를 가셔야 됩니다. 가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것은 부부 사이에 어떤 성에 대한 이런 좀 기준이 서로 다르다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의학적인 전문적인 문제는 비뇨기약과나 산부인과로 가시면 되고 성상담이나 교육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새 보면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결혼 예비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부부 학교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양한 주제 중에 성에 대한 주제가 꼭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상담과 교육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성의 문제를 가지고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성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쪽에 연락을 하면 되는데 대한성악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10분 차이의 비극 M으로 극복하자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에 삽입에서 사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사를 해보면 그게 평균 5분에서 6분입니다. 남성이 삽입을 해서 성생활을 시작했는데 5분에서 6분이면 욕이죠.
그럼 남자는 충분히 만족하고 사정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이 여성의 경우에는 5분에서 6분 갖고는 도저히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애무는 길게 하고 삽입은 늦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무를 해서 한 분의 아내가 13분 거기 고점에 도달할 때 타이밍을 맞춰서 삽입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때 삽입을 하라는 신호는 아내의 사인이 떨어져야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그날 끝까지 사인이 안 들어오면 애무하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애무를 길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애무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애무의 핵심은 음액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성에 있어서 음액은 남성 성기의 단위 면적당 성적 예민하기가 200배입니다. 그 200배는 정말 핵폭탄급 성감대라는 뜻입니다. 잘 자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질이 있고 요도가 있습니다. 요도 위쪽에 있는 데가 음액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너스 포인트는 GSPOT인데요. GSPOT 이질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액을 충분히 자극해서 여성이 흥분을 하면 그 다음에 G스팟도 흥분이 되기 때문에 저기를 자극해주는 겁니다. 이 손가락을 2마디를 넣어줍니다. 위쪽이 거기에 G스팟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부드럽게 자극을 해주면 성적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포인트가 음액과 G스팟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기 삽입만이 섹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해방이 되면 정말 새롭고 풍부한 섹스의 세계가 열린다. 성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키스하는 것, 애무하는 것, 포옹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아주 좋은 성생활의 하나로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인데요. 막 흔들립니다. 그 음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자극을 하면 되는데 이때 남편이 좀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성을 잘 하려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운동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걷는 거, 달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중년부터 계속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성생활에 있어서는 케겔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케겔 운동은 여기 보시면 여성의 경우는 요실금 치료나 오르가즘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남성의 경우는 조루를 방지하거나 발기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항문에 빨대가 꽂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대가 꽂혀 있고 그 빨대를 통해서 물을 쭉 빨아들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른데 굳이 힘주지 말고 이 항문을 통해서 쭉 빨아들이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5초간 유지하는 건데요. 얼굴이 빨개질 필요도 없고 막 몸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골반 저근만 딱 조이는 그런 운동을 계속해주면 성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보면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의 질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좌우하니까 친밀감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면 중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성기능 장애의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데 걷기, 달리기, KL 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발기부전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뭐 딴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잘 해결을 하고요. 또 중년 여성에서는 성교통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활제를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애무를 하면 성생활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고요. 중년에는 이제 성적으로도 흥미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성적 호기심이 유발되도록 성생활의 창조적인 변화를 자꾸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기능은 높아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마음을 맞춰서 열심히 성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장애를 입고 나면 마비가 오고 팔다리도